박도연은 택시에서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거래처 이사의 접대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다. 이제 2차까지 이어진다는 말에 속으로 욕이 나왔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다. 도연 씨, 오늘 계약 성사됐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비용은 다 회사에서 나오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분위기나 맞춰줘. 상사의 말에 도연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노래방 건물 앞에서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이런 자리가 익숙해지지 않는 건 입사 5년 차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노래방 문을 열자 묵직한 저음의 음악과 담배 연기가 얼굴을 감쌌다. 복도는 어둡고 길었다. 도현은 상사를 따라 안쪽 VIP룸으로 들어갔다. 이미 거래처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고 술잔이 오가는 중이었다. 오, 왔어? 앉아. 애들 불러. 거래처 이사가 손뼉을 쳤고 곧이어 문이 열리며 도우미 3명이 들어왔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능숙하게 남자들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중 한 명이 도현의 옆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하은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도현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스쳤다. 깔끔한 메이크업으로 정성스럽게 꾸민 얼굴이었지만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 그런데 어딘가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저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요. 도현의 말에 하은, 아니 정미숙의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능숙하게 웃으며 소주병을 들어 잔을 채웠다. 그러세요? 저 흔한 얼굴이라 그러실 거예요. 전 처음 뵙는데요. 오늘 회식이세요? 많이 즐거우셨어요? 아, 네, 그냥 일로 온 거라서요. 회사원이시구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자리까지 나와야 하니까 편하게 계세요. 미숙의 말투는 이상하게 편안했다. 마치 누군가를 오랫동안 보살펴온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누군가의 어머니처럼. 도현은 그 느낌이 낯설지 않았다. 술을 마시며 그는 은근히 그녀를 훔쳐봤다. 하은은 다른 도우미들처럼 능숙하게 분위기를 띄웠지만 웃을 때마다 눈빛 깊은 곳에 슬픔이 어려 있었다. 하은은 다른 도우미들처럼 능숙하게 분위기를 띄웠지만 웃을 때마다 눈빛 깊은 곳에 슬픔이 어려 있었다. 룸 안은 시끄러웠다. 거래처 이사는 고음으로 트로트를 불렀고 상사는 각수를 치며 추임새를 넣었다. 도우미들의 웃음소리, 술잔 부딪는 소리. 도현은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옆에 앉은 여자만 유난히 조용하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능숙하게 일했지만 어딘가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았다. 몇 시간 후 1차가 끝나갈 무렵 거래처 이사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 박 대리, 오늘 수고했어. 너 하은이랑 2차 가. 우리가 다 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응. 도현은 당황스러웠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분위기상 그럴 수 없었다. 상사도 눈짓으로 그냥 가라.
이게 다 일이야 라는 신호를 보냈다. 미숙은 담담한 표정으로 가방을 챙겼다. 결국 도현은 그녀와 함께 노래방을 나섰다. 밤거리는 쌀쌀했다.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미숙은 도현보다 두어 걸음 앞서 걸으며 말했다. 불편하시죠? 이런 거 처음이신 것 같은데. 아뇨. 그런 건 아닌데.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미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저도 일이니까요. 그냥 호텔 로비에서 1시간 정도만 앉아 계시다 가셔도 돼요. 전 익숙해요. 이런 거. 그 말이 도현의 가슴을 찔렀다. 익숙하다는 말. 그 단어가 얼마나 슬픈 말인지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보냈을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이런 어색한 동행을 해왔을까. 둘은 말없이 걸었다. 미숙이 안내한 곳은 외곽의 허름한 여관이었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2층 건물. 도현은 그녀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여관 방은 낡고 좁았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침대 시트는 오래되어 보였다. 미숙은 들어가자마자 TV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구두를 벗었다. 도현은 어색하게 창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손님, 왜 안 오세요? 시간 아까운데 저 그냥 이렇게 있을게요. 전 괜찮아요. 미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안도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쓸쓸한 웃음이었다. 정말 착하시네요. 회사 다니면서 힘드시죠? 이런 자리 나오는 것도 네 그냥 살려고 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사니까. 저도요. 그 한마디에 침묵이 흘렀다.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둘 다 듣지 않았다. 도현은 창밖을 보며 그녀를 바라봤다. 미숙은 이제 가면을 벗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메이크업 아래 감춰진 진짜 얼굴. 지친. 그러나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 그녀는 그저 한 명의 지친 여자였다. 손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데 자주 오지 마세요. 손님 같은 사람은 이런데 어울리지 않아요. 네. 도현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것도. 그날 밤 둘은 아무 일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었다. 도현은 불편한 의자에서, 미숙은 침대 끝에 웅크린 채 서로를 침범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었다. 새벽녘, 미숙이 먼저 일어났다. 그녀는 조용히 화장을 고치고 가방을 챙겼다. 도현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테이블 위에 볼펜으로 메모를 남겼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1시간 뒤, 도현이 눈을 떴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일어났다.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고마워요. 좋은 사람. 도현은 그 메모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악필이었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그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여관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그의 삶을, 그리고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도현은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그 여자가 쓰였다. 하은, 노래방 도우미. 그런데 왜인지 자꾸 생각났다. 그 피곤한 눈빛, 억지로 웃던 표정,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써준 메모. 며칠 뒤 회사에서 이하나를 우연히 마주쳤다. 그녀는 도현의 대학 후배로 최근 협력사에 입사했다. 선배, 오랜만이에요. 아, 하나야, 여기서 일하게 됐구나. 네. 겨우 붙었어요. 선배, 덕분에 이력서 봐주셔서 감사했어요. 하나는 여전히 밝았다. 그녀는 도현을 보며 환하게 웃었고, 도현은 그 미소가 어딘가 나직다는 생각을 했다. 선배,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아, 미안. 이번 주는 좀 바빠서. 그럼 다음에요. 꽃값 한번 사드릴게요. 도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하은이 맴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현은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다시 그 노래방을 찾았다. 실장 강철민이 그를 알아보고 눈썹을 치켜세웠다. 또 오셨네요. 하은 씨 찾으시는 거예요? 아, 네. 철민은 잠시 도현을 관찰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하은 씨는 오늘 안 나와요. 자주 오시는 건 좋은데 진심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긴 그런 데잖아요. 도현은 더 묻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건물을 나서다 말고 뭔가에 이끌리듯 뒷문 쪽으로 향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낮게 깔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 씨, 왜 이래요? 날 계속 피하기만 하고. 실장님, 제발요. 전 그냥 일만 하고 싶어요. 도현은 멈춰 섰다. 구석진 복도에서 강철민이 미숙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미숙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일만 하고 싶다고? 그럼 저 새파란 놈은 뭐야? 자꾸 하은 씨 찾아오잖아. 나보다 젊으니까 좋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놔주세요. 철민의 술 냄새가 복도까지 풍겼다. 그는 미숙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몇 년을 옆에서 봤는데 이제 내 마음 좀 받아줘도 되잖아. 응. 그의 손이 미숙의 어깨를 짓눌렀다. 미숙이 밀어내려 했지만 힘에서 밀렸다. 실장님, 제발 하지 마세요. 왜? 손님들한테는 웃어주면서 나한테만 이래? 바로 그때 도현이 앞으로 나섰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철민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도현은 차갑게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 손님, 이건 보이는 대로예요. 당장 손 떼세요. 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손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끼리 일인데 일이 저렇게 보이나요? 다시 말하는데 손 떼라고 했어요. 도현이 한 걸음 다가서자 철민은 마지못해 미숙을 놓았다. 미숙은 비틀거리며 도현 뒤로 물러났다. 젠장 다들 날 무시하는구만. 그는 비틀거리며 곡도 안쪽으로 사라졌다. 도현은 떨고 있는 미숙을 돌아봤다. 괜찮으세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죄송해요.
이런 꼴까지 보여드려서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요. 일단 나가요. 도현은 미숙을 데리고 노래방을 빠져나왔다. 밤거리는 쌀쌀했다. 미숙은 추위에 떨었고 도현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따뜻한 거라도 드실래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근처 스문의 시간 포장마차로 갔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다. 도현은 소주와 안주를 주문했고 미숙은 조용히 잔을 받아들었다.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미숙은 소주잔을 비우고 또 채웠다. 한 잔, 두 잔, 세 잔. 점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손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은 씨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마음에 걸린다. 미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전 그럴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노래방 도우미, 손님들 술이나 따라주는 여자. 그런데 손님 같은 분이 왜?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도현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하은 씨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사람 없었어요. 다들 저를 그냥 그런 여자로만 봤어요. 전 아니에요. 도현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은 씨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말에 미숙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녀는 도현의 손을 꼭 쥐고 흐느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추한 모습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님, 저 집에 못 가겠어요. 오늘은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현은 그녀의 의미를 알았다. 제가 아는 조용한 곳 있어요. 거기 가실래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은 그녀를 데리고 깨끗한 모텔로 갔다. 방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미숙은 방 안으로 들어가 창가에 섰다. 손님, 전 손님이 좋아요. 그녀의 고백은 떨렸다. 저도요. 하은 씨. 도현이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다. 미숙은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그녀에게 이 온기는 너무나 절실했다. 제발, 오늘만은 그냥 저를 안아주세요. 하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그냥 한 여자로. 도현은 그녀를 돌려 세웠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을 마주 보며 그는 천천히 입을 맞췄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다. 상처 입은 영혼끼리 기댄 채 세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았다. 미숙은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의 품에서 울었고 도현은 그녀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았다. 새벽녘 미숙은 도현의 품에서 중얼거렸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꿈이 아니에요. 전 여기 있어요. 하지만 우린 이러면 안 돼요. 도현은 그녀의 입술을 다시 막았다. 오늘은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이 순간만 있어요. 미숙은 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이후 도현은
미숙을 잊을 수 없었다. 아니, 잊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떨리는 숨소리, 땀에 젖은 이마,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모든 것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샤워를 하다가도 그녀의 몸이 떠올랐다. 그녀가 자신을 끌어안던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제발 놓지 말아요라고 속삭이던 그 떨림. 도현은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다. 며칠 동안 그는 노래방 앞을 서성였다. 들어갈 용기도 돌아설 이유도 없이 그저 그 건물만 바라봤다. 강철민이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다 그를 발견했다. 또 왔어요? 하은 씨 요즘 안 나와요. 아픈가 봐요. 어디가 아프세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철민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몰라요. 그냥 연락이 안 돼요. 뭐,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손님, 너무 진심 주지 마세요. 다치는 건 손님이에요. 도현은 돌아섰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다시 철민을 불렀다.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미쳤어요? 그건 안 돼요. 규칙이 있어요. 제발요. 전전 그냥 하은 씨가 괜찮은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철민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진짜 걱정돼 보이긴 하네. 근데 주소는 못 줘요.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뒷면에 뭔가를 적었다. 낮에 여기 식당 가보세요. 거기서 일해요. 근데 제발 하은 씨 곤란하게 하지는 마세요. 일주일 후 도현은 하나의 부탁으로 그녀의 집에 서류를 전해주러 가게 됐다.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뛰었다. 철민이 알려준 식당 근처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일부러 저녁 시간에 맞춰 찾아갔다. 작은 빌라 2층.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도현은 얼어붙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하은이었다. 아니, 정미숙이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 낡은 집 앞치마를 입은 모습,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다. 그녀도 도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님, 목소리가 떨렸다. 도현은 입을 열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자신의 품에서 울던 그 여자, 지금 앞치마를 두른 제 국자를 들고 있는 이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은 씨 아니, 엄마. 누구예요? 안쪽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현은 그 목소리를 알았다. 하나였다. 현관으로 뛰어온 하나는 도현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아, 선배님. 서류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도현과 미숙을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선배님이랑 엄마랑 아는 사이예요?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미숙은 눈을 감았다.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하은이 하나의 어머니라니. 자신이 그날 밤 안았던 여자가 후배의 어머니라니. 엄마, 어떻게 아세요? 하나가 다시 물었다. 불안함이 목소리에 배어들기 시작했다. 하나야, 선배님 들어오시래. 내가 차 좀 끓일게.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좁은 거실, 낡은 소파, 벽에 걸린 하나의 졸업사진. 작은 식탁 위에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나는 신이 나서 도연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도연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계속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미숙에게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그날 밤 자신의 품에서 떨던 그 여자가 지금 딸 앞에서는 평범한 어머니의 얼굴로 차를 끓이고 있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잠시 후 하나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숙이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하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도현은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하나가 후배라는 것도, 이모님이 하나 어머니라는 것도 몰랐어요. 손님이 우리 딸 선배인 줄. 그리고 미숙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날 밤 일은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제발. 없었던 일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전 못 잊어요. 하은 씨가 절 안았던 거, 제 이름을 부르던 거, 그 모든 게 전 하루도 안 잊었어요. 손님, 전 이모님이 자꾸 생각나요. 미칠 것 같아요. 그날 밤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미숙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다. 안 돼요. 우리 딸이 있어요. 그리고 손님은 너무 젊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랑은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전 이모님이 좋아요. 미치도록. 도연의 고백에 미숙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전 괜찮아요. 그냥 제발 우리 딸만은 하나만은 모르게 해주세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둘은 재빨리 거리를 두었다. 하나가 돌아왔고 도연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럼 전 이만 갈게요. 서류 잘 확인하고. 네, 선배님. 정말 감사해요. 조심히 가세요. 현관문을 나서며 도현은 뒤돌아봤다. 미숙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를 안고 싶었다. 당장 달려가서 끌어안고 괜찮다고,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주머니 속 담배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불을 붙이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은 씨, 아니, 미숙 씨. 그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 이름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빌라를 빠져나와 골목을 걸으며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 그는 미숙처럼 답 없는 하늘을 향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 감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도연은 혼란스러웠다. 하나의 어머니가 노래방 도우미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녀와 몸을 섞었다는 사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다. 그 사실 자체가 그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갈구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하나가 도연을 찾아왔다. 선배,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없어. 근데 선배가 엄마랑 어떻게 아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냥 우연히 식당에서 본 적 있어. 인사만 나눈 사이야. 아,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하나는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도연은 그 거짓말이 너무 무거웠다. 하나가 돌아간 후 그는 미숙에게 문자를 보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다. 안 돼요. 제발 잊어주세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못 잊어요. 이모님도 아시잖아요. 그날 밤을 한참 뒤 미숙의 답장이 왔다. 내일 오후 2시 식당 근처 공원. 다음 날 도연은 일찍 회사를 빠져나왔다. 공원 벤치에 미숙이 먼저 와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 왜 이러세요? 우리 딸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그녀 옆에 앉았다. 이모님, 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전 이모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이 자꾸 떠올라요. 이모님이 제 품에서 울던 모습,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그만해요. 미숙은 고개를 돌렸다. 그건 실수였어요. 전 약했고, 손님은 착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수라고 생각 안 해요. 전 진심이었어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숙은 손을 빼려 했지만 도연의 손아귀는 단단했다. 손님 안 돼요. 전 손님 엄마 뻘이에요. 그리고 우리 딸이 나이는 상관없어요. 전 이모님이 좋아요. 여자로서. 그 말에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전 더러운 여자예요. 노래방에서 남자들 술이나 따라주고 돈 받고 몸 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도연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이모님은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미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도연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공원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같이 가요. 조용한 대로. 안 돼요. 제발요. 그냥 얘기만 해요. 이렇게 공원에서 울게 할 수는 없잖아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근처 모텔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도연은 그녀를 벽에 밀어붙이고 입술을 빼앗았다. 손님 안 돼요, 하나가. 오늘만이요. 제발, 전 이모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미숙은 저항했지만 도연의 손길은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미숙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반응하고 있었다.
도현 씨, 정말 안 돼요. 처음으로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도현은 그 목소리에 더욱 흥분했다. 그는 그녀의 옷을 벗기며 속삭였다. 이모님도 원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쳤어요. 우리 둘 다. 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도 외로웠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다. 그리고 이 젊은 남자가 자신을 원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여자로 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간절했다. 침대에 쓰러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탐했다. 도현은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기억하려는 듯 천천히 어루만졌다. 미숙은 눈을 감고 그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이모님, 눈 떠요. 절 봐요. 도현의 목소리에 미숙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애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 도현 씨. 미숙의 신음이 방 안에 퍼졌다. 도현은 더욱 깊이 그녀를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땀이 온몸을 적셨다. 더 세게. 미숙이 그의 등을 긁으며 속삭였다. 이성이 무너졌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도 노래방 도우미도 아니었다. 그저 한 명의 여자였다. 도현의 여자였다. 도현은 그녀의 요구에 응했다. 침대가 삐걱거렸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이 끝나기라도 한 듯 서로를 파고들었다. 미숙은 그의 이름을 계속 불렀고 도현은 그녀를 더욱 세게 안았다. 절정에 도달했을 때 미숙은 소리 없이 울었다. 도현은 그녀를 끌어안고 이마에 키스했다. 사랑해요. 미숙 씨. 처음으로 그가 그녀의 본명을 불렀다. 미숙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우린 안 돼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니에요. 전 이모님 놓을 수 없어요. 하나가 알면 모든 게 끝나요. 들키지 않을게요. 제발 절 버리지 마세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도현은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당신은 이제 제 거예요. 미숙 씨.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침묵 속에 있었다. 이것이 사랑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환상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이었다. 1시간 후 미숙이 먼저 일어나 옷을 입었다. 도현은 침대에 누워 그녀를 바라봤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모님도 원하잖아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챙겼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도현 씨, 우리 딸한테만은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약속할게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도현은 홀로 남아 천장을 바라봤다. 그의 몸에는 아직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그날 이후 도현과 미숙의 관계는 깊어졌다. 도현은 진심으로 그녀를 돕고 싶었다. 그는 미숙의 빚을 알아보고 은행 대출을 알아봤으며 자신의 저축까지 내놓았다.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미숙은 도연이 건넨 통장을 밀어냈다. 하지만 도연은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줬다. 받으세요. 전 진심이에요. 이모님이 노래방 일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조건 없어요. 그냥 이모님이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도연을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전 그냥 이모님을 사랑해요. 그날 밤 미숙은 강철민에게 사직서를 냈다. 철민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진짜 그만두는 거예요? 네, 실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실장님, 덕분에 여기서 버틸 수 있었어요. 철민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 젊은 손님이랑 잘 되는 거예요? 미숙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건 아니고,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뭐, 좋아요. 하은 씨는 행복할 자격 있어요. 잘 사세요. 며칠 후, 도연은 미숙을 만나러 그녀의 집 근처 카페로 갔다. 미숙은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도연 씨, 제가 새로운 일 구했어요. 식당 정규직으로요. 급여는 적지만 떳떳해요. 정말 잘 됐네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숙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손을 빼려 했지만 도연은 놓지 않았다. 이모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뭐요? 우리 관계요. 전 이모님을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도연 씨가 좋아요. 하지만 우리 딸이 하나한테는 천천히 말할게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안 돼요. 하나는 절대 이해 못해요. 자기 선배랑 엄마가. 그럼 비밀로 할게요. 당분간은. 미숙은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도연 씨, 전 당신보다 25살이나 많아요. 늙고, 초라하고, 과거도 더러운 여자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연은 카페를 나와 그녀를 조용한 골목으로 데려갔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는 그녀를 벽에 기대게 하고 입을 맞췄다. 도연 씨 여기서는. 잠깐만요. 참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만났다. 미숙은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키스에 응했다.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는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키스가 끝나고 도연이 속삭였다. 오늘 밤 시간 있으세요? 하나가 집에, 하나는 오늘 야근이라고 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한 호텔로 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도연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숙은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당신 정말 저를 원해요? 미칠 것 같아요. 매일 당신 생각뿐이에요. 그들은 천천히 서로의 옷을 벗겼다. 도연은 미숙의 몸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졌다. 나이가 새겨진 피부, 출산의 흔적이 남은 배. 하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미숙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도연은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랐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하듯 깊은 키스를 나눴다. 미숙은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말했다. 천천히 아껴요. 도현 씨, 평생 아낄게요. 그들은 밤새 서로를 확인했다.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미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한 명의 여자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현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새벽녘, 미숙은 도현의 품에 안긴 채 말했다. 도현 씨, 우리 정말 이래도 될까요? 왜요? 저 때문에 당신 인생이 꼬이는 건 아닐까요? 당신은 젊고 미래가 있는데. 도현은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당신이 제 미래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바보. 당신의 바보예요. 미숙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하나가 도연을 찾아왔다. 선배, 엄마가 요즘 너무 밝아요. 노래방 일도 그만두시고 식당 정규직도 구하셨대요. 그래, 잘 됐네. 근데 이상한 게 엄마가 자주 웃으세요. 혹시 남자 생기신 건 아닐까요? 도현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다. 이모님, 나이에도 그럴 수 있지. 좋은 일 아니야? 그렇긴 한데. 선배,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엄마가 초대하고 싶대요. 응. 좋아. 일주일 후, 도연은 미숙의 집을 찾았다. 하나는 밝게 맞이했고, 미숙은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선배님, 저희 엄마 요리 어때요? 맛있죠? 응. 정말 맛있어. 도현은 미숙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하나 몰래 나누는 눈빛. 그것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했다. 식사 후, 하나가 잠시 방에 들어간 사이 도현과 미숙은 부엌에서 마주 섰다. 오늘 참기 힘드네요. 도현이 속삭였다. 저도요. 하지만 참아야죠.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모레, 저녁. 하나가 친구 만나러 간대요. 그럼 그때 봐요.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요. 두 사람은 재빨리 거리를 뗐다. 하나가 돌아왔다. 엄마, 선배님이랑 무슨 얘기해요? 아, 그냥 설거지 도와주시겠다고. 선배님, 정말 착하다. 엄마, 선배님 같은 사위 어때요? 그 말에 미숙은 얼굴이 붉어졌고, 도연은 물을 잘못 삼켜 기침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오래 비밀로 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미숙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긴 겨울이 끝나고 미숙과 도연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